그래서 미국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 입학 전까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다.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친구도 있고, 이제 수능이 이제 조금 점수가 안 좋고, 그래서 갑자기 미국 유학을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영어 공부는 무조건 잘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영어 준비를 잘 해야 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취업을 하기 것을 목표로 한, 오늘 이제 세미나는 주로 취업에 이제 포커스를 맞출 거니까, 뭐 취업이 뭐 인생의 다는 아니죠. 뭐 다른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취업, 미국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취업 사이드에서 한국이나 일본은 일단 똑똑한 친구들을 먼저 뽑으려는 그런 기업에서 그런 게 아직도 있어요. 뭐 많이 이제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서 일단 똑똑하고 뭔가 능력 있는 친구들을 먼저 뽑아요, 기업에서. 그리고 나서 이 학생들을 자기네 회사에 맞게 이제 뭔가 개조시킨다 그럴까? 잘 맞춰간다 그럴까? 이런 어떤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일단 똑똑한 애들은 뭐예요? 좋은 학교 나온 애들이고 성적 잘 받은 애들이고 그런 친구들이 성실할 거라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공이 조금 덜 중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일본은 이게 더 심해요. 일본은 심지어 좋은 학교 나오면 성적표도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동경대 나오면 그냥 뽑아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만큼 학교가 중요해요, 우리나라나 일본은.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걸 뽑고 그 다음에 뭐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막 연수 가잖아요. 연수 가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막 하고 해서 사수가 있고 부사수가 있고 얘를 가르쳐서 우리 회사에 맞게 개조를 시키는 어떤 그런 경향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이 포지션에 맞춰갖고 준비가 되어 있는 애들을 뽑으려고 하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학교 나왔다고 뽑아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얘가 뭐 SAT 성적이 되게 좋았다고 해서 뽑아주는 것이 아니라, 얘가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의 요 포지션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갖고 왔지?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심지어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이게 큰 차이예요. 제가 한 15년, 16년 이렇게 학생들 취업을 이렇게 상담하고 기업들하고 얘기도 해보면서, 아, 어프로치 자체가 다르구나.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도 어쨌든 50이 넘었으니까 기성세대니까 무조건 좋은 학교 가야 되는 시절에 살았단 말이에요. 무조건 스카이 가야 되고. 근데 미국의 로스쿨도 마찬가지. 근데 로스쿨하고 MBA는 조금 다릅니다. 로스쿨하고 MBA는 좀 명문대를 가시는 것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제 제자들 중에서도 엘세 점수 갖고 오라 그러거든요. 너 이 점수는 로스쿨 가지 말라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나 요즘에는. 그런데 학부는 무조건 명문대 갔다고 취업되는 나라는 아니다. 특히나 한국에 비해서는. 그래서 내가 지금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가기 전에 뭐를 해야 되냐면, 내가 졸업하고 나서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좀 정해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그쵸? 쉽지 않죠. 사실은 고등학생이 앞으로 5년, 10년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정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정해놔야 돼요. 그게 뭐 컴퓨터 쪽이든 뭐 IT 쪽이든 경영 쪽이든. 그리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너무 막연하게 나는 그냥 경영 쪽 공부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경영이라면 그 중에서도 어떤 쪽을 좋아할 건지, 그리고 이게 정말 미국에서 외국인 취업이 되는 분야인지를 뭐로 확인하시면 돼요? H1B 순위 갖고 확인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취업 비자가 안 나오는 직업도 너무 많고, 아까 정문호 선생님 살짝 말씀하셨지만 H1B라는 거는 전문직 취업 비자인데, 전문직으로 인정이 안 되는 잡은 아무리 내가 그쪽에 취업을 하려고 해도 비자가 안 나오거든요, 아예. 그리고 퀄리피케이션을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퀄리피케이션 안 되면은 이게 취업 비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퀄리피케이션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건 내 전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거는 내가 혼자 능력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 내가 하버드에서 심리학을 전공을 했는데 내가 구글에 예를 들면은 IT 잡으로 어플라이를 했는데 구글에서 매칭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뽑아주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영주권자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영주권자가 아니라 내가 유학생에서 취업 비자를 받아야 되면 이민국에서 심사를 하는데, 뭘 심사를 해요? 얘가 이 구글의 IT 잡에 맞는 학생인가? 근데 학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뭐를 봐요? 얘의 능력을 보는데, 능력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전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전공이 만약에 심리학과다. 심리학하고 IT하고 이거는 매칭이 안 되는데, 그래서 거의 100% 거절이 납니다.
비자가 안 나오는 거죠. 아예 비자가 안 나와요. 구글에서 인터뷰를 해서 뽑아줬는데, 그러니까 얘는 내재력이 뭐가 있는 거죠. 얘가 이제 뭐 천재거나, 예를 들면 혼자서 막 열심히 했거나. 근데 그게 영주권자면 문제가 없는데, 얘가 비자를 받아야 되는 유학생이면 객관적인 자료 갖고 오라는 거예요. 너 전공 뭐야? 경력 뭐야? 근데 유학생 경력 없잖아요. 그러면 전공만 보면 돼요. 전공만. 그래서 그만큼 전공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입학할 때 한 50%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학생의 학교와 전공을 들으면 얘가 졸업하고 나서 4년 있다가 또 6년 있다가 취업이 되겠다 안 되겠다가 정해져 버립니다. 한국은 단 1%도 정할 수가 없어요. 이 학생이 뭐 어디 방송통신대학을 갔건 제주대학을 갔건 서울대학을 갔건 학생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4년 있다가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이 전공을 무슨 전공을 했다고 해서 함부로 너가 취업이 되겠다 안 되겠다 얘기할 수가 없는데, 미국은 해보니 내가 무슨 대학에 무슨 과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졸업을 할 거예요 라고 해버리는 순간, 이 친구는 졸업하고 나서 미국 취업은 불가능하겠구나 라는 게 딱 결정이 돼버려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면 그 학생은 취업을 목표로 유학을 갔는데 4년 동안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4.0을 맞고 뭐 올해일을 맞고 뭐 이것저것 별거를 다 해도 취업이 안 됩니다. 학생의 잘못이 아니라 이런 정보를 모르고 그냥 유학을 맞춰서 가버린 학생, 유학원의 잘못인 거죠. 부모의 잘못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입학하기 전에 이거를 미리 자료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서 내가 졸업하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영어는 말할 것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취업할 때 뭐를 많이 보냐면은 익스피리언스를 많이 봅니다. 이 학생이 뭐를 했는지, 2학년, 3학년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냐하면 보통 미국은 3학년 1학기, 2학기 때 취업이 결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 이제 공개 채용이 있잖아요. 이따가도 말씀드릴게요. 한국은 공개 채용이 있기 때문에 4학년 2학기나 졸업 예정자나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입사원을 뽑는 경우가 많죠. 뭐 대부분 아직도 이제 공채는 그렇게 뽑고. 그런데 미국은 공개 채용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입사원을 어떻게 뽑을까요? 신입사원을 큰 기업들은, 그러니까 Fortune 500 안에 들어가는 이런 큰 기업들은 직접 기업에 이 신입사원을 뽑는 그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캠퍼스 리크루터라는 직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학교로 직접 갑니다. 근데 학교로 직접 가서 누구를 인터뷰를 하냐면 졸업 예정자가 아니라 3학년 학생들을 인터뷰를 해요. 3학년 1학기나 뭐 보통 1학기입니다. 그럼 미국 가가지고 한 2년 다니고 3학년 1학기가 된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캠퍼스 잡페어에 가서 언캠퍼스 리크루팅에 가가지고 구글 직원이 직접 학생을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고 뽑습니다. 그래서 뭘 시키느냐, 3학년 2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미국은 3개월 정도 있잖아요. 겨울방학은 뭐 거의 없고, 요 3개월 동안 우리 회사로 와가지고 실제로 일을 해보게 해요. 인턴십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인턴십을 해보고 그 인턴십을 통해서 거기서 퍼포먼스가 괜찮고 같이 화합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이런 친구들을 졸업하기 전에 1년 전에 미리 뽑아버립니다. 너 나중에 1년 있다가 졸업하고 우리 회사 와라. 그래서 미국의 많은 학생들은 4학년이 되면 이미 취업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글로벌 기업들은. 그 퍼센티지가 뭐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지 않았지만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20%가 이제 글로벌 기업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추천으로 들어가거나 이제 4학년 2학기 때 조금 뽑거나. 근데 대부분은 인턴을 해서 뽑아가요. 추천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 레퍼죠. 우리나라는 누구 상장기업을 삼성전자에 뭐 누구 아빠 친구가 얘를 뽑아주세요 해갖고 삼성에다가 얘기해서 이거 들어가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죠? 안 큰일 나나요? 우리나라 큰일 나요. 예. 그런데 미국은 이게 전혀 큰일 날 일이 아니거든요. 나를 추천해 줄 만한 이런 높은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프라이드하게 생각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빠 친구가 구글의 사장이다 그러면 걔는 들어가요. 추천을 받아, 물론 인터뷰하고 절차를 거치지만. 그래서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 미국의 상류사회라 그럴까? 아무튼 좀 이렇게 아빠, 엄마가 잘 나가거나 뭐 이런 친구들은 대학교 1학년 때 인턴하는 회사가 달라져요. 그리고 얘네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을 아주 좋은 회사에 가서 인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냥 리크루팅, 뭐 아빠가 소개를 해주지 않아도 3학년 때 리크루팅 해가지고 그냥 바로 취업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안 됐다고 할지라도 리퍼 받아가지고 4학년 때 들어가는데, 유학생들은 그런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가끔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아빠 친구라고 해도
아주 무슨 뭐 대기업의 임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비즈니스, 소규모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딱 가고 싶은 회사에 내가 이거 리퍼를 해주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내 힘으로 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가는 거는 결국은 언제 결정된다? 상당 부분 3학년 1학기 때 결정된다. 그래서 입학 전까지 뭐를 해라? 이제 2년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학 들어가면 이제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니까 4년 남았는데 유학생들은 이게 취업을 할 때까지 한 1학년, 2학년 하고 이제 3학년 때부터 이게 갑자기 취업으로 들어가니까 입학하기 전에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IT를 해서 뭐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다 그러면 내가 컴퓨터의 프로그래밍에 뭐 파이썬도 몰라, 자바도 몰라, R도 이런 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그냥 컴퓨터 사이언스 들어갔어요. 그러면 학교 수업 자체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미국 애들하고 격차가 이만큼 나요. 미국에서 웬만한 좋은 학교에 CS 들어가는 친구들은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이만큼 실력이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SAT 잘 보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가가지고 언어 배운다? 이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학생들이.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리. 영어는 뭐 당연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졸업하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이다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뭐를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졸업하고 나서 어떤 잡을 하겠다. 그리고 그 잡은 어때야 된다? 외국인 취업이 가능한 잡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잡을 하기 위해서 내가 능력이 필요한지 이것들을 미리 알고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또는 뭐 좀 늦었다면은 대학교 합격을 하고 나서 미국 기업에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딱 들어가잖아요. 뭐 유학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학년 들어가서부터는 뭐 시간이 없어요. 학교 수업 따라가고 GPA 관리하느라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제로 하고 싶어도 뭐 레주메 만들고 인터뷰 연습하고 뭐 회사 리서치 해가지고 이럴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언제 있느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하기 그 전까지 한 6개월, 또 길게는 1년, 그 사이에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무엇을 할지를 정하고 그거에 필요한 능력도 개발을 하고 그거에 필요한 경력도 만들어야 된다. 미국에서 한국에 있으면서 요즘은 온라인으로 미국 기업들하고 인턴십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가져온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줌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심지어 한국의 고등학생들도 미국 기업들하고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꼭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